지금이 청취율 조사 기간인 거 아시죠? 여러모로 바쁘시겠지만 이 기간만큼은 전화가 오면 끊지 마시고 어제 어떤 방송을 들었냐는 질문에 KBS 1라디오에서 방송되는 건강 365를 들었다 응답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평일엔 최은경 아나운서가, 주말은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가 진행하는 건강 365. 특히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응원 기다리겠습니다. 네, 건강을 위한 올바른 정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강 365 사랑하는 가족과 부모님을 위해 오늘도 함께해 주세요. 힘들지만 하나된 마음으로 이어가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활동량이 적어지기 쉬운데요. 온라인을 통한 영상을 통해서도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법도 소개되고 있고 누워있는 시간을 줄인다거나 조금씩 자주 먹는 방법으로 체중 조절에 노력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실 나이 들수록 부담이 커지는 비만, 특히 뱃살의 위험은 방심하다 보면은 어느새 허리둘레가 늘어나 있잖아요. 뱃살의 위험이 건강의 위험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할 텐데요. 연세대 강남 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동재준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야 하는 게 건강한 다이어트의 비결이라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참 일상에서는 많이 먹고 적게 움직이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몸은 좀 거짓말을 안 한다는 걸 살이 찐 후에야 알게 되는데 비만, 이게 또 방심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또 문제는 방심하기 쉽다는 게 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먹은 만큼 움직인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요. 체중 변화가 보통 없었던 많은 분들은 하루 드시는 양이랑 소모 칼로리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과 같이 집안이나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하루 사용하는 열량은 줄어들게 되는데요. 근데 이거는 잘 인식하기가 어렵고 상대적으로 식사는 평소 습관대로 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방심하기 아주 쉬운 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 살을 빼는 건 어려워도 찌는 건 쉽다는 말을 하잖아요. 정말 그런가요? 단순하게 생각해 보셔도 이게 먹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굽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또 적기 때문에 간단한 것 같은데요. 한 끼 가식한다고 크게 힘들어하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한 끼를 반만 드시다 혹은 한 끼 걸러라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제 배고픔 때문에 힘들어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살을 뺀다는 얘기는 적게 먹어야 된다는 얘기랑 비슷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게 느끼시기 쉽습니다. 네. 비만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문제가 되는데요. 비만과 건강, 비만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 짚어주세요. 네, 비만은 자체가 장기적으로는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또 비만 자체가 신체 면역력을 저하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한 상황 혹은 비만해지는 상황을 좀 피해야 되고 또 비만해지는 다른 요소들을 피해야 이런 면역력 저하까지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노년기에 비만이 되시면 살을 다시 빼기가 어렵습니다. 네. 노년기에는 그냥 놔둬도 근육량이 조금씩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라서 활동량도 줄어들기 때문에 비만 발생률 높은 데 비해서 근육량이 적어져서 에너지 사용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비만을 해결하기는 또 어렵습니다. 또 주관적으로 체력도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근육량이 줄어들고 비만한 지방량이 늘어나게 되면 면역력 저하가 따라오기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당뇨 같은 질환에서 더욱더 많이 이완될 수가 있고 해서 더욱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근육량이 적으면 살을 빼기도 더 힘든가 봐요. 네, 실제로 이제 똑같은 운동을 하거나 똑같이 먹더라도 단순히 이제 기초대사량이 줄어든다 하는데 이 기초대사량의 많은 부분은 근육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이것이 줄어들게 되면 똑같이 먹어서 더 많이 살이 찌기 때문에 살을 빼기도 어렵고 더 쉽게 살이 찌게 됩니다. 그렇다면 젊었을 때와 비교할 때 훨씬 적게 먹어야 되는 건가요? 보통은 이제 기초대사량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기초대사량은 우리 몸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필수 에너지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다른 활동을 하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쓰는 에너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20대 성인 한국 남자 평균이 보통 이제 하루 종일 사용한 에너지 2,600칼로리라고 하고요. 네. 여성은 2,100칼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요 정도는 매일매일 먹어야, 즉 이제 하루 2끼 정도는 그냥 우리가 한 끼 내지 2끼 정도는 그냥 먹으면 바로 그냥 다 이 기초대사량을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65세가 넘으면 이 기초대사량이 남자는 2,000, 여자는 1,600 정도로 매우 줄어들게 돼서
예, 한 600에서 500칼로리 정도 그냥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네요. 예, 밥으로 따지면 이게 2공기 정도 되기 때문에 네. 예, 20살 때 먹었던 밥보다 최소한 2공기를 65세 넘어서 줄여 먹어라.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 납득이 잘 안 되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초과된 에너지가 쌓여서 비만으로 이어지는 걸 줄이기 위해서는 근데 이만큼은 줄여 드셔야 되겠습니다. 약간 소식을 좀 하셔야 되는 거네요. 네. 대사증후군의 위험 비만에서 시작된다고 봐야 될까요? 가장 간단하게는 이제 비만한 상태 혹은 비만을 유발하는 환경이나 그런 요인들이 위험하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운동량이 적고 또 앉아서 생활하고 잘 움직이지 않고 또는 이제 고열량의 식사 등을 하는 상황이 이런 상황에 해당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비만을 유발하는 상태에도 신경을 써주는 게 좋겠고요. 난 적게 먹으니까 비만이 아니니까 운동 적게 해도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운동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대사증후군이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대사증후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게 뭔지. 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성인 남녀 통틀어서 가장 많이 사망하는 원인이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이 통상 뇌나 심혈관 질환 혹은 이거를 유발할 수 있는 당뇨의 위험을 높이는 체지방이 증가한다거나 혈압이 높아진다거나 혈당이 높아진다거나 혹은 피 속의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지질의 비중이 이상해지는 지질 이상이 생기는 이런 상태들이 이상해지는 집합, 그러니까 증후군 여러 개를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피 속에 있는 것을 이상을 먼저 잡습니다. 그래서 네. 피 속에 정상보다 높은 당분 혹은 이제 우리 단 것이 피 속에 많이 들어있다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리고 혹은 피 속에 기름기가 꼈다 얘기하기도 하는 지질 그리고 압력이 높아지는 혈압이 높아지는 상황이 이제 문제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겉으로 봐서도 쉽게 알 수 있는 지방이 가다하게 축적되는 상황을 통틀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면 대사증후군이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특히 노인 건강을 좀 챙길 때는 이 대사증후군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 조심을 해야겠네요. 네, 실제 우리나라 성인 남성 여성의 많은 사망 원인 대부분을 차지하는 혹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는 혈관 질환의 위험 중에 심혈관 질환 위험은 대사증후군이 발생했을 때 2배 이상 높아지고요. 네. 당뇨병 같은 경우는 10배 이상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제 노년 건강에 직결되는 이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좀 살을 빼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노인들의 경우에는 다이어트도 조심스러운 게 근력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말도 하거든요. 무조건 굶을 수도 없고 노년기 다이어트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노년기에는 체중을 줄이기는 사실 수월치는 않습니다. 네. 체중을 적정 체중 내에서 유지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고요. 그리고 느리게 할수록 좋다 생각하시면 느리게. 좋겠습니다. 예. 단기간에 굶어서 살을 빼겠다. 혹은 10kg를 한 달 내에 줄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고요. 네. 특히 최근과 같은 경우에는 면역력이 또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권장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면서 식사량을 유지하고 운동을 통해서 근육량을 유지 혹은 가능하면 늘려주실 수 있으면 더 좋은 다이어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노인 건강과 관련해서 질문 주신 내용이 있거든요. 일단 들어보시죠. 부모님 뒷모습을 본 게 아주 오랜만이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얼굴도 그렇고 오히려 살이 빠진 것 같은데 배가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윗배 아랫배가 걱정될 정도로 불러있더라고요. 탄수화물을 줄여야 하는 건지 노인들은 밥심으로 산다는데 탄수화물이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부모님이 혈압도 있고 무릎도 안 좋아서 조심하셔야 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많이 드시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배가 너무 갑자기 나왔더라고요. 네. 뒤에서 보면 정말 몸이 약간 뒤로 젖혀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아요. 배가 나오면서 뒷모습을 보면 뭔가 불안정해 보이는데 다리가 O자형으로 되면서 가늘어진 것 같기도 하고 걸음걸이도 힘들어 보이기도 하고 정작 본인은 모르는 모습들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네, 실제로 본인이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심한 경우는 본인이 쉽게 알 수 있는데 남이 지적해주기 전에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보통은 천천히 체중이 늘어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서 본인은 못 느끼고 오랜만에 본 친구나 친지가 이제 알아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배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허리도 뒤로 젖혀지게 되고 또 이를 통해서
다리도 앞으로 이렇게 뻗고 예전에 이제 저희 원님 걸음이라고 하는 걸음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걷게 되기 때문에 걸음걸이도 힘들어 보이게 되는데 정작 본인들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고 또 당뇨 전 단계나 혹은 당뇨 초기에는 오히려 본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건강 상태가 좋아진 것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는 아주 괜찮은데 왜 그래? 이렇게 대답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위에서 주변 사람들 말에 귀 기울여주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런 체형의 변화가 주는 건강상의 위험들이 있지 않나요? 우선은 허리가 뒤로 젖혀지기 때문에 요통이 흔하고요. 요통. 네, 디스크나 척추 관련 질환들도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두 번째는 평상시보다 늘어난 체중 때문에 우리 다리, 특히 이제 발목이나 무릎 같은 데 관절의 통증 혹은 관절염이 발생하기가 쉽고요. 또 이외에도 다양한 관절 질환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예. 얼굴과 팔다리는 살이 오히려 빠지는 듯한데 배는 그 윗배, 아랫배가 모두 나오는 힘을 줘도 배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뱃살이라고 한다면 내장 비만의 위험을 말하는 걸까요? 네. 지금 말씀해주신 윗배가 나온다, 아랫배가 나온다, 혹은 이제 힘을 주면 배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하는 것들이 흔히 이제 일반적으로는 내장 비만을 좀 고를 수 있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보통 피하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배 복근과 우리 복막 바깥쪽에, 그러니까 우리 피부를 만지면 그 밑에 이제 살이 쌓여 있는 경우여서 보통 만져보신 배가 이제 말랑말랑하게 살이 만져지는 경우는 이것은 피부 밑에 있는 지방이 만져지는 걸로 보면 되겠고요. 네. 힘을 줘도 잘 안 들어가는, 그러니까 배가 단단해져도 안쪽에 뭐가 있는 것처럼 안 들어가는 경우가 내장 비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피부 밑에 쌓이는 피하 지방과 달리 이건 잘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려고 해도 잘 줄어들기 어렵고 오랜 시간 동안 운동을 통해서 줄이는 수밖에 없는데요. 이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는 대사증후군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이런 지방이 늘어나면 피하 지방과 다르게 당뇨 위험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더 위험한 비만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런 분들은 특히 이제 우리가 사과 몸매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요. 배를 중심으로 둥글게 몸이 이제 형성이 되게 되겠고 다리나 팔은 상대적으로 가는, 즉 얼굴도 살이 빠져서 얼굴은 갸름해지고 팔다리는 가는 이런 비만이 되겠습니다. 네. 내장 비만이 있다는 건 허리둘레로 알 수 있나요? 보통은 허리둘레를 많이 이제 기준을 삼게 되고요. 이거보다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 다리 근육을 반영하는 엉덩이 둘레와 허리 둘레 사이의 비를 통해서 더 쉽게 알 수 있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마른 분들도 내장 비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실제로 이제 근육량이 적은 분들이 더 쉽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또 다른 이름으로는 마른 비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근육량에 비해서 뱃속, 특히 이제 내장에 지방이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근육이 많고 체중이 좀 더 있는 사람들보다 더 당뇨 위험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노인들의 경우에는 고혈압을 비롯해서 만성질환으로 관리 중인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분들에게는 특히 위험할 수 있을 텐데요. 질환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이게 작용할 수 있습니까? 네, 실제로 내장 지방이 이제 많은 경우에는 고지혈증 혹은 당뇨 같은 것들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고혈압 같은 것들이 있는 경우에도 동맥경화나 다른 질환으로 이완되기가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다른 병들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요. 네. 또 상대적으로 다른 분들보다 체중에 비해서 근육량이 아무래도 적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동이나 활동량도 덩달아 줄어들게 돼서 좀 더 질병 관리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내장 지방에 의한 비만을 줄이는 게 좋겠고 아직 발생하기 전이라면 예방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이 내장 지방이 훨씬 빼기가 어렵죠? 네,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맨날 운동해도 배가 나와 있는 분들 동네 이제 피트니스 센터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해야 됩니다. 한 2, 3년 옆에서 꾸준히 보시면 그런 분들도 줄어드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예. 상체가 비만할수록 이제 하체가 받는 부담도 클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게 또 관절 건강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거죠? 네. 실제로 나이가 들면 다리에 있는 근육 혹은 전신에 있는 근육량은 조금씩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는 보통 우리의 전신의 근육량을 대표하는 장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리가 가늘어진다면 이게 근육량이 줄어들게 되는 것인데 나이가 들면 이건 줄어들어서 가늘어지게 되는데 배는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 관절에 가는 무리가 더 커지기 때문에 관절염도 더 쉽게 올 수 있고 네. 발목도 더 아플 수 있어서 오히려 운동하기가 점차 힘들어지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기 쉽습니다. 예. 그러니까 관절통, 뭐 요통을 겪는 분들 같은 경우는 비만하시지 않도록 조심을 좀 하셔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참 이 상체와 하체의 균형이 참 어려운데 진료실에서도 이런 고민 많이 듣지 않으세요? 네,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젊은 여성분들 혹은 남성분들은 다리가 너무 비만하다, 다리를 줄여주세요 하고 찾아오시는데요. 나이가 드시면 사실 우리 몸의 가장 근육을 늘리고 유지하기 쉬운 자리가 다리입니다. 그래서 네. 다리는 사실 두꺼울수록 좀 건강이 좋다 이야기할 수 있겠고, 운동해서 근육을 붙이기도 쉬운 장기입니다. 그래서 다리가 얇아지는 것보다는 좀 더 두꺼워지는 게 나이 들어서는 더 건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리라고 하면 허벅지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또 밥심이라고 해서 어르신들은 탄수화물 섭취량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탄수화물이 어찌 보면 중요한 에너지원이기도 하잖아요. 네, 탄수화물을 적정량 섭취하시게 되면, 즉 보통 이제 우리 얘기할 때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을 뭐 4대 3대 2, 뭐 3대 3대 뭐 3 이렇게 잡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탄수화물이 실제 많은 에너지를 우리 몸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에너지원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문제는 단백질이나 지방 대비 탄수화물 비중이 너무 높아지게 되면 이게 바로 이제 우리 몸이 혈당을 올리게 되는 주요 에너지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다한 섭취는 역시나 좋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적당히 탄수화물도 섭취를 하셔야겠고요. 그렇다면 노인들의 건강 식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력과 에너지를 높이고 좀 비만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어떤 점에 신경을 쓰면 좋을까요? 네. 최근에는 서구식 식단이 많아져서 오히려 식단 중에 지방이나 단백질 비중이 많이 높아진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은 크게 상관이 없으신데 65세 이상 혹은 70세 이상 되는 노인분들의 경우에는 아직도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주로 이제 고기 같은 걸 씹기가 어렵다거나 고기 같은 걸 먹고 나면 소화가 잘 안 된다는 이유 등으로 주로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많이 섭취하시는데요. 네. 탄수화물 비중은 좀 줄이시고 소화가 쉬운 형태의 고기, 뭐 주로 찐 것이나 삶은 고기들 위주로 하루에 자기 손가락 4개 모은 양만큼을 꼬박꼬박 드셔주시는 것이 근력을 좀 유지하고 근육량을 유지하는 도움이 되겠고요. 뭐 이것도 어렵다면 뭐 다른 이제 단백질 대체 식품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럼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는 건 괜찮을까요? 최근에는 또 뭐 탄수화물을 줄여서 저탄수화물 식사가 유행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 실제로 아직도 저탄수화물 식사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나 문제는 이제 콩 같은 것도 드시면 많이 비교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뭐 콩이나 뭐 두부도 괜찮고 드셔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나 고기 중에도 꼭 본인한테 맞는 고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씹기가 어려우시면 예. 잘게 썰어서 드시는 것도 방법이기 때문에 육류를 어느 정도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콩이나 두부 같은 건 그래도 즐겨 드시는데 고기를 일부러 피하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육식이 또 좀 해야 되죠? 네, 실제로 이제 뭐 고지혈증이 있으셔서 난 고기는 안 먹겠다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난 신장 시술 받았기 때문에 안 먹겠다 말씀하신 분도 계신데, 예. 일정량, 필요량을 드시면 아주 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고기가 이제 빨갛게 되는 것은 그 안에 철분이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고기를 또 너무 적게 드시게 되면 철분 섭취량이 줄어들어서 노년층의 빈혈에 걸리게 될 확률도 높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육식은 필수적이다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채식 위주로만 식사하시는 거는 어떤가요? 실제로 이 고기 혹은 단백질을 섭취해 주셔야 우리 몸의 면역력을 유지하기 좋은 면역글로불린이나 여러 가지 단백질들을 몸에서 만들어내기가 쉽습니다. 네. 이 고기나 단백질 식사의 재료를 통해서 우리 이런 면역 물질들을 만들기 때문인데요. 이런 것들 너무 안 드시게 되고 채식만 하시게 되면 감기나 바이러스성 질환에 더 많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필수적으로 드셔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노년기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운동법, 너무 무리해도 안 되겠지만 꾸준히 이어가는 운동이 중요할 텐데요. 요즘은 뭐 바깥 활동도 어렵고 집에서 거실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운동 효과는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좀 추천 좀 해주세요. 네, 뭐 실제로 제자리 걸음이라도 하시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스쿼트라고 해서 왜 우리 유령하지 않는 것처럼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것들을 소파를 뒤에 두고서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드라마나 TV를 보시면서 예. 뉴스를 보시면서도 의자에 잠깐 앉았다가 엉덩이를 살짝 띄어서 조금 끝까지 일어났다가 다시 의자에 살짝 엉덩이 닿을 정도로 앉는 식으로
운동을 좀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주 왔다 갔다 걷는 것 혹은 제자리 걸음 그리고 스쿼트 정도 해주시면 좋겠고요.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시다 하시면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스태퍼라는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재밌게 제자리 걸음 하시면서 층간소음 걱정 없이 TV나 이런 생활을 즐기실 수 있으니까요. 스태퍼나 제자리 걸음 같은 것도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건강정보 예스 오그 노, 건강에 대한 궁금증 풀어봤는데요. 연세대 강남 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동재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건강 365 좋아요와 링크 공유 부탁드립니다. 건강 365